만약 달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이 영상은 바로 그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달이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후, 지각, 해수면, 생태계, 그리고 인간 사회 전반에 걸친 전 지구적 재난 시나리오. 그 충격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SF 영화가 아닙니다. 과학이 말하는 현실적인 가능성, 그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작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발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현재 달은 기존 궤도에서 벗어나 지구와의 충돌 경로로 진입했습니다. NASA의 공식 발표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또 무슨 낚시 뉴스야? 재난영화 홍보하려는 거 아냐? 기후위기도 바쁜데 이제는 달 타령? 하늘을 보면 달은 똑같았습니다. 고요하고 둥글고 평화롭게 떠있는 은빛 구체. 늘 그랬듯이 밤하늘의 장식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근하고 점심 먹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카페는 붐볐고 교통은 막혔고 뉴스는 정치, 연애, 스포츠로 가득했죠.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해변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관측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물이 훨씬 더 멀리까지 밀려왔고 조류는 낯선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수온이 미묘하게 오르기 시작했죠. 바닷물은 변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위기 경고를 내놨지만 정치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그 다음 날 데이터는 말을 달리했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 38만 4천 킬로미터에서 37만 킬로미터로 단축. 겨우 14,000킬로미터 차이. 지구 직경의 3분의 1 수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주에선 치명적인 거리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은 이상하게 컸습니다. 측시였을까요? 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눈동자 같았습니다. 지구를 조용히 하지만 집요하게 노려보는 느낌. 그리고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 하나. 카운트다운. 그날부터였습니다. 우리가 평범했던 일상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잃어가기 시작한 건 달이 지구에 떨어진다는 건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의지해왔던 아주 오래된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존재, 달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달은 그냥 밤을 밝혀주는 예쁜 장식이 아닙니다. 달은 지구라는 행성의 질서를 조용히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조수간만의 차이입니다. 바다의 밀물과 썰물, 우리가 해변에서 뛰놀 수 있는 이유, 항구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이유, 바다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리듬, 이 모든 게 사실 달의 중력 덕분이죠. 달은 지구 쪽으로 물을 끌어당기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관성 때문에 또 다른 물의 팽창이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물의 융기, 그리고 지구의 자전이 만나 하루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죠. 만약 달이 없었다면요? 우리에겐 조용한 바다만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생명의 순환이 멈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지구는 자전하면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가 23.5도로 고정된 건 달이 중력적으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극단적인 계절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던 기후 패턴이 뒤틀리죠.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리고 시베리아에서 정글이 자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고 작물은 자라지 못하고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유기체를 조용히 조율하는 숨은 설계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제 그 달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던 균형이 이제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위협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해수면이 올랐고 이제는 바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던 지구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죠.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달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실제로 달이 지구를 향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충돌까지는 불과 5일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그 시간을 1년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달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기로 하죠. 지금 달은 지구에서 약 2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원래 평균 거리였던 38만 4천 킬로미터보다 13만 킬로미터나 가까워진 셈이죠. 겉보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 법칙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구에 작용하는 달의 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조수, 간만의 차는 과거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은 밀물, 해수면이 4m, 5m씩 치솟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도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바닷물 아래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뉴욕, 마이애미, 뭄바이, 도쿄, 방콕, 도로는 물에 잠기고 지하철은 정지되고 건물의 절반이 바닷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고지대로 대피하고 있죠. 그리고 인간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해양 생물들 역시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닷물의 유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호초는 급격히 희게 변했고 해양 거북은 알을 낳을 해변을 잃었습니다. 어패류와 플랑크톤의 서식지 역시 붕괴 중입니다. 생태계 전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죠. 한편 바닷물이 내륙으로 밀려들면서 민물과 바닷물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염분이 지하수층으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수많은 도시에서 식수 오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생수를 배급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이 평소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착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달의 겉보기 지름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달빛은 더 밝아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야행성 동물들의 활동이 줄고 인간의 생체 리듬에도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불면증, 두통, 집중력 저하, 과학적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달은 계속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아는 세상은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은 지구에서 약 15킬로미터까지 접근했습니다. 처음보다 절반 이상 가까워졌고 중력의 영향력은 4배 이상 강해졌죠. 그 여파는 이제 바다를 넘어서 대기와 기후 전체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지구의 자전축 안정성입니다. 평소 지구는 약 23.5도의 기울기를 유지하며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된 축 덕분에 우리는 사계절을 겪고 예측 가능한 기후 패턴을 누려왔죠. 그런데 달이 가까워지면서 이 자전축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구의 기울기가 변하면 계절이 변합니다. 아니, 계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북반구는 한여름인데 북극은 영하 35도를 넘기고 있고 반대로 사하라 사막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눈이 내리고 북극권에는 열대성 폭풍이 불고 있는 거죠. 대기 순환도 비틀렸습니다. 제트기류는 방향을 잃고 요동치고 있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해류도 불안정해지면서 엘니뇨와 라니냐가 동시에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죠. 세계는 말 그대로 기후적으로 뒤집힌 상태입니다. 폭풍은 점점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은 이젠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폭우는 수십 시간 동안 쏟아지며 도시 전체를 잠기게 만듭니다. 일부 지역에선 하루 강수량이 300mm를 넘었고 집안이 버티지 못한 지역에선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죠. 이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지표면과 대기의 온도차가 커지면서 초강력 토네이도와 뇌우가 점점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기상예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날씨가 공격적으로 바뀌니까요. 농작물은 말라 죽거나 썩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사라진 땅에서 씨를 뿌려도 어떤 날에 수확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량 위기가 아니라
농업의 붕괴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곡물 수확량은 40% 이상 감소했고 가축 사육도 열사병과 질병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죠.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곳, 더 추운 곳, 혹은 더 지하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문명의 중심이었던 평야지대와 해안선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은 행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이 지구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제 단순히 바다와 하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조차 안정감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달은 지구로부터 10만 킬로미터 이내에 진입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조수력, 즉 중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장력이 지구의 지각을 직접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지각 스트레칭 현상이라 부릅니다. 지구의 맨틀과 지각판 사이 평소에도 미세하게 움직이던 판 구조는 지금 마치 잡아당기는 실처럼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판의 경계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대륙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붕괴가 시작된 곳은 태평양 불의 고리였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알래스카, 이 지역은 평소에도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활발함을 넘어서 재편성 수준의 붕괴가 시작된 겁니다. 도쿄는 단 30초의 흔들림 끝에 전체 도시가 가라앉았고 자카르타는 지반이 무너지며 바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화산 활동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각이 팽창하면서 지하 깊은 곳에 갇혀있던 마그마가 빠르게 지표면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화산, 멕시코의 포포카테페틀, 미국 옐로스톤 내부 마그마 챔버, 전 세계 수십 개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와 화산재로 덮였고 태양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화산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미세한 규소 입자가 대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태양광을 차단하며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과거 공룡을 멸종시켰던 것과 비슷한 규모의 태양 가리기가 시작되고 있는 셈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도 석탄색 하늘 아래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야만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 규모는 리히터 규모 9를 넘어 기존 계측기로는 수치가 측정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땅은 단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갈라지고 있고 대서양 중앙 해령은 팽창하면서 남미와 아프리카의 거리마저 밀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대륙은 이제 하나의 안정된 퍼즐이 아닌 부서지고 흩어지는 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각이 흔들리면 그 위에 쌓인 모든 문명도 함께 무너집니다. 고층 빌딩은 기초부터 붕괴되고 다리는 끊어지며 지하 구조물은 붕괴 속에 갇혀버립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 서 있는 것조차 공포로 느끼게 되었고 대지 자체가 적이 되어버린 지금 생존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이 땅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가입니다. 그리고 달은 여전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달은 지구로부터 약 18,000km 거리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천체 물리학에서 말하는 로슈 한계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로슈 한계는 위성이 모행성의 중력에 의해 더 이상 스스로의 중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괴되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지금 이 순간 달은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달의 표면과 중심을 잡아당기는 방향이 다릅니다. 중심은 끌어당기지만 표면은 찢어내죠. 그리고 그 찢어짐은 단순한 크랙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거대한 절단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달의 궤도는 더 이상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파편들이 달 주변을 따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떨어져 나간 건 달의 외부 표면층입니다. 운석 구덩이와 흙먼지가 포함된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 이 파편들은 시속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궤도 위를 돌기 시작했고 일부는 중력을 이기지 못한 채 지구 대기로 향합니다. 지상에서는 밤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유성우가 관측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감상은 곧 공포로 바뀌었죠. 파편 일부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며 불타 사라지지만 그 중에서도 큰 덩어리들은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충돌의 여파로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몇몇 지역은 대기 중 충돌파에 휩싸여 통신과 전력이 끊겼습니다. 지구는 이제
산산이 부서진 달의 파편 아래에 놓인 행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위협은 하늘 위에서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달 파편들이 지구 주위를 돌며 새로운 고리, 즉 지구형 링 시스템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초기엔 불안정한 궤도에서 충돌을 반복하며 서로의 궤적을 깨뜨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띠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 고리는 단순한 장관이 아닙니다. 낮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태양광을 차단하고 밤에는 별빛을 가리는 장막이 됩니다. 빛이 줄어들자 지구 표면 온도가 하강하기 시작했고 농작물 생장은 멈췄으며 해양 플랑크톤의 광합성 활동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곧 지구 전체 산소 순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제 인류는 지상에서 떨어지는 운석을 피하면서 동시에 하늘 위에서 들이우는 거대한 그림자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도 밤하늘은 더 이상 고요하지도 않습니다. 달은 이제 우리를 품어주던 존재가 아니라 파괴의 상징이 되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는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달이 산산조각 나고 수천 개의 파편이 지구 주위를 떠돌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거대한 파편들이 불타며 떨어졌고 도시 하나를 통째로 덮치는 충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 위 고요하게 떠 있는 달의 잔해들이 더 깊고 길게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고리는 단지 보기 드문 우주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자이며 지구에 퍼져 있는 모든 생명에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목을 조여오는 존재입니다. 먼저 빛이 줄었습니다. 고도 높은 파편과 먼지는 태양빛의 일부를 반사하거나 흡수하며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감소시켰습니다. 낮은 희미해졌고 밤은 더 깊어졌죠. 지표면의 평균 기온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짧은 시간 안에 평균 기온이 7도 이상 하락했으며 일부 고위도 지역은 빙점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기온 저하는 생태계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광합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들의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식물은 성장하지 않고 농작물은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해양에서는 플랑크톤의 광합성량이 감소하면서 산소 생성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결국 대기 중 산소 농도의 변화를 의미하며 지구의 대기 시스템 전반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버거워졌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고지대, 밀폐 공간, 지하 벙커에서의 생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는 자체 산소 공급 시스템을 갖춘 구조물 안에서만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고 바깥 세상은 잿빛 하늘 아래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죠. 인간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으로 가동되는 벙커 혹은 인공광원을 이용한 지하 생존 구조물들이 새로운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한정된 만큼 모두가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지상에 머무르며 날마다 떨어지는 운석과 바람에 휘날리는 유독 먼지를 견뎌야 합니다. 잿빛 하늘 아래 바람은 마치 재처럼 무거워졌고 해는 흐릿한 원반처럼 하루 몇 시간 동안만 겨우 보일 뿐입니다. 별은 사라졌고 달은 더 이상 하나의 존재가 아닌 수만 개의 조각이 되어 우리 머리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젠 그 누구도 이 하늘 아래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들조차 아직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달이 사라진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교과서에만 남아있고 사람들은 그때의 하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신 매일 눈을 들어 올려다보는 것은 파편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고리, 태양빛을 흐릿하게 가리고 어둠을 조금도 낭만적이지 않게 만들어버린 그 하늘. 우리는 이제 그 잔해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지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은 한 해 중 몇 주 동안만 싹을 틔우고 대부분은 인공 조명 아래에서 자랍니다. 바다는 조용해졌고 바닷속 산소 농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일부 해양 생물은 적응에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종이 사라졌습니다. 대기는 희박하고 기온은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도시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의 수도들은 텅 비었고 지금은 광산처럼 조용한 벙커가 우리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은 서로 단절된 채 살아가며 고립된 기술과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작지만 끈질긴 사회를 유지하고 있죠. 잔해에서 추출한 금속과 유리 조각은 새로운 건축 자재가 되었고, 위성 대신 지상망으로 구축된 통신 시스템이 그나마 세상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주로 나아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지구를 둘러싼 파편고리는 치명적인 장벽이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위성은 모두 파괴되었고, 어떤 로켓도 이 고리를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립된 행성이 되었고, 더 이상 밖을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인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복구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옛 문명의 복원을 꿈꿉니다. 다시 별을 향해 나아가고 예전의 도시와 기술을 되살리는 것.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지금의 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달은 없고 별은 가려졌으며 밤은 희미하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류는 불을 밝힙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많은 상상과 과학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 보고 싶은 재난 시나리오나 우주 이야기, 궁금한 상상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